아버지 당뇨약 먹고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섞은 것. 찰칵. 약통 뚜껑 여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 식탁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하얀 알약 2개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죠. 메트포르민 500mg. 아침, 저녁으로 30년째 드시는 당뇨약이었어요. 아버님, 물 여기 있어요. 며느리 정미숙 씨가 물잔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아버지 약통 옆에 놓인 작은 한약 봉지. 갈색 가루가 담긴 그 봉지를요. 저게 뭐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한약 가루가 아버지 목숨을 위협할 줄은요. 꿀꺽. 아버지가 약을 삼키셨어요. 그리고 30분 후. 어지러워. 아버지가 식탁에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소리쳤지만요. 표정에는 당황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작은 한약 봉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아버지 이철수 씨는 올해 73세예요. 40년 전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시다가 45살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죠. 혈당이 320이네요. 당뇨입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해요. 그날부터 아버지의 투병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6시 정확하게 일어나서 약을 드시고요. 혈당 측정하시고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시고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당뇨는 관리가 생명이야. 조금만 방심하면 합병증 온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30년 동안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셨죠. 혈당도 항상 12만 130으로 안정적이었고요. 주치의 선생님도 칭찬하셨어요. 이철수 씨 모범 환자예요. 이렇게만 계속하세요.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니까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아버지는 혼자 사셨어요. 저는 결혼해서 따로 살았고요. 형은 해외에 있었거든요. 아빠,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살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아니야. 아빠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아버지 집에 들렀어요. 냉장고 확인하고 약 챙겨드리고 청소 도와드리고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 아내 정미숙이 갑자기 아버지를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내가 장인어른 좀 챙겨볼게. 당신 회사 일도 바쁘잖아. 정말? 고마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 10년 동안 시댁에 그렇게 무심했던 아내가요. 갑자기 장인어른을 챙긴다니까요. 아버님,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들를게요.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릴게요. 미숙이는 정말로 일주일에 3번씩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도 좋아하셨죠.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네. 고마워. 저는 완전히 안심했어요.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변했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미숙이가 아버지한테 뭘 하고 있는지를요. 2개월 전부터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힘이 없으셨거든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목소리가 우렁차신 분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버지 집에 갔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는데요.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아빠, 얼굴이 왜 이래요? 응?
그래?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며느리가 좋은 약 준다고 해서 먹고 있어. 약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약인데요? 한약이야. 당뇨에 좋다고 해서. 한약이요? 저는 불안했어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양약만 드셨거든요. 아빠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며느리가 괜찮다고 해서. 저는 곧바로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아버지한테 무슨 한약 드린 거야? 응. 인터넷에서 당뇨에 좋다고 해서 샀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냥 건강식품이야. 괜찮을 거야. 저는 찜찜했지만요. 아내를 믿었어요. 며느리가 챙겨주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일주일 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장인어른이 쓰러지셨어. 뭐? 저는 회사를 뛰쳐나왔어요. 아버지는 이미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가고 있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보호자 누구세요? 저요. 아들입니다. 환자분 혈당이 30이에요. 저혈당 쇼크 상태입니다. 30이요? 정상 혈당이 100에 120인데요. 30이면 거의 혼수 상태였어요. 빨리 포도당 주사 맞춰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급히 주사를 놓았어요. 10분 후, 아버지가 겨우 눈을 뜨셨어요. 아빠. 준호야? 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근데 내가 왜 여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평소에 무슨 약 드세요? 당뇨약이요. 메트포르민이요. 다른 건요? 다른 거요? 저는 한약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약이요? 어떤 한약인데요? 잘 모르겠는데. 당뇨에 좋다고 해서. 혹시 성분 아세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보호자님, 한약 중에 혈당 낮추는 성분 있는 거 많아요. 그게 당뇨약이랑 같이 먹으면 저혈당 올 수 있어요. 네. 약물 상호작용이에요. 당뇨약도 혈당 낮추고 한약도 혈당 낮추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럼 그 한약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한약 가져오실 수 있어요? 네. 바로 가져올게요. 저는 급히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요. 식탁 위에 한약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갈색 가루가 든 작은 비닐봉지. 봉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천연 당뇨 치료제. 혈당 확 잡는 명약. 뒷면을 보니 성분이 적혀 있었어요. 여주, 돼지감자, 인삼, 황기. 저는 봉지를 들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약 봉지를 보시더니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거 완전히 약물이에요. 건강식품이 아니라. 네. 여기 보세요. 여주, 인삼, 황기. 이거 다 혈당 낮추는 성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주는 혈당 강화 효과가 아주 강해요. 당뇨약이랑 같이 먹으면 저혈당 위험이 3배예요. 3배요? 네. 그리고 인삼도 혈당에 영향 줘요. 돼지감자도요. 그럼 이거 3개월 드셨는데. 3개월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환자분 3개월 동안 계속 저혈당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보호자님, 당뇨 환자한테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더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고혈당은 천천히 합병증 오지만요. 저혈당은 바로 뇌 손상 일으킬 수 있어요. 뇌 손상이요? 네. 뇌는 포도당으로만 에너지를 얻거든요.
혈당이 30 이하로 떨어지면요, 뇌가 굽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괜찮아요. 하지만 30분만 늦었으면요, 뇌 손상 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 한약 당장 끊으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한약이나 건강식품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병실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계셨죠. 아빠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아빠, 그 한약 더 이상 못 드세요. 왜?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전부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내가 3개월 동안 위험했다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걸 몰랐겠지?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요. 미숙이한테 물었어요. 여보, 그 한약 어디서 샀어? 인터넷에서. 성분 확인했어? 응, 대충. 의사한테 물어봤어? 미숙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여보? 물어보긴 뭘 물어봐. 건강식품인데. 건강식품이 아니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약물이래. 그래? 미숙이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불안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 집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 퇴원하시고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집안을 청소하면서요, 서랍장을 열었는데요. 거기에 한약 봉지가 가득했어요. 10개, 20개, 아니 30개도 넘게요. 이게 뭐지? 봉지들을 꺼내서 봤어요. 전부 같은 제품이었어요. 천연 당뇨 치료제. 그런데 이상한 게요. 봉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의 당뇨약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혈당 과다 강화 위험 있음.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 경고 문구를 미숙이가 봤을까? 아니면 보고도 무시한 걸까? 저는 봉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구매 내역을 확인했어요. 미숙이 통장을 몰래 확인했거든요. 3개월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이요. 천연 한약 판매라는 곳에서 출금됐더라고요. 총 150만 원. 저는 더 조사했어요. 그 판매처를 검색해 보니요, 불법 유사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곳이었어요. 허위 과대 광고. 의약품 아닌데 질병 치료 효과 주장. 식약처 미승인 제품.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미숙이가 이걸 알고 산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요, 미숙이한테 물었어요. 여보, 그 한약 150만 원이나 썼어? 대답 좀 해봐. 그게 효과 좋다고 해서. 효과 좋다고? 아버지 거의 죽을 뻔했잖아. 나도 몰랐어. 미숙이가 소리쳤어요. 그냥 당뇨에 좋다길래 산 거야. 경고 문구 있었잖아. 그런 거 누가 다 봐. 저는 미숙이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 왜 그랬어? 뭘? 왜 아버지한테 그런 걸 드렸어? 좋으라고 했지. 정말? 저는 미숙이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는 상황을 전부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보호자님, 이거 고일 수도 있어요. 네. 경고 문구 있는 제품을 3개월 동안 계속 드렸잖아요.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환자분 혈당을 낮춰서. 의사 선생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설마 미숙이가?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그리고 일주일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발견했어요. 아버지 집에 들렀다가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걸 봤죠. 아빠. 저는 곧바로 119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응급실로요. 이번에는 혈당이 25였어요. 더 위험한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한약 끊으셨다면서요? 네. 전부 버렸어요. 그럼 이상한데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약 끊으면 혈당이 올라가야 정상인데요. 그럼 왜요? 혹시 다른 약이나 음식 드셨어요? 저는 아버지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발견했어요. 미숙이가 해준 반찬들. 아버지가 드시라고 매일 반찬 갖다 드려요. 저는 반찬을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보시더니요. 이거 여주볶음이에요. 여주요? 네. 여주는 혈당 강화 효과 엄청 강해요.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미숙이가 한약 끊은 후에도요. 계속 여주를 넣은 반찬을 가져다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른 반찬을 가리켰어요. 돼지 감자 조림이에요. 이것도 혈당 낮춰요. 그럼 매일 이런 반찬 드셨으면요. 계속 저혈당 상태였을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요. 미숙이를 마주했어요. 여보, 아버지한테 무슨 반찬 갖다 드렸어? 그냥 여주볶음이랑. 왜 여주를 줬어? 건강에 좋잖아. 여주가 혈당 낮추는 거 알고 있었어? 미숙이가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 좀 해봐. 알았어. 알고 있었어. 미숙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왜 계속 줬어? 대답 좀 해봐. 왜? 장인어른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했어.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미숙이의 입에서 나온 말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미안해. 나도 미쳤었어. 미숙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 빚이 있어. 2천만 원. 뭐? 카드 빚. 쇼핑 중독이었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인어른 생명보험이 5천만 원이잖아. 그게 당신한테 오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돈 때문에요. 저는 다음 날 경찰서로 갔어요. 살인 미수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살인 미수요? 네. 제 아내가 제 아버지를.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한약 봉지, 반찬, 구매 내역, 의사 소견서.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미숙이는 처음에 부인했어요. 그냥 건강에 좋을 줄 알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경고 문구 있는 제품을 3개월간 구매한 것. 한약 끊은 후에도 여주 반찬 계속 가져다 준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미숙이 핸드폰에서 검색 기록이 나왔어요. 당뇨 환자 저혈당으로 사망 가능한가? 여주 혈당 강화 얼마나 세나? 당뇨약과 한약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모두 계획적이었어요. 검사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시아버지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약물을 이용한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나갔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피고인의 행동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두 번째로 쓰러지신 후에요. 병원에서 반찬을 분석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뇨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는 것도?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혈당 30은 뇌 손상 위험이 있는 수치입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은 확실합니까? 네. 메트포르민의 여주, 인삼, 황기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변호사가 항변했어요. 피고인은 단지 시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하지만 판사가 막았어요. 변호인, 피고인의 검색 기록을 보셨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호의로 보입니까?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정미숙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시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약물을 이용해 살인을 시도했다. 다행히 피해자가 생존했으나 그 범행의 의도와 방법이 매우 악질적이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탕!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미숙이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어요.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판결 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혼했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빠 약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저는 이제 직접 아버지 약을 챙겨드려요. 당뇨약, 혈압약 모두요. 그리고 절대로 한약이나 건강식품은 안 드려요. 주치의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신 것만 드세요. 아버지의 혈당은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12만 130. 딱 정상 범위예요. 아빠,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알았어. 고마워, 아들. 저는 매달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요.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요. 이철수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선생님. 이제 아들이 직접 챙겨줘서요. 잘하셨어요. 당뇨는 관리가 전부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왜요, 아빠? 내 결혼 생활 망쳤잖아.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가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니까요. 에필로그 마이너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의 실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노인 학대 사건 중 15%가 경제적 이유예요. 그리고 그중 30%가 가족에 의한 것이고요. 특히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약물은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약, 건강식품,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증거로 남습니다. 구매 내역, 검색 기록, 의료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요. 사람의 양심은 숨길 수 없어요. 당뇨 환자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약물 안전 수칙. 1. 양약과 한약 병용 금지.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한약을 함께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이런 성분들이요. 여주 혈당 강화 효과 매우 강함. 인삼 혈당 변동 유발. 황기 저혈당 위험. 돼지 감자 혈당 급감 가능. 이런 성분들은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요. 혈당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2.
건강식품도 의사와 상담. 건강식품이니까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건강식품 중에도 약물 성분 있는 것 많아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드세요. 3. 저혈당 증상 알아두기. 저혈당이 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식은땀, 떨림, 어지러움, 두통, 의식 저하. 이런 증상 나타나면요, 즉시 단 음식 사탕, 주스 드시고요. 119에 전화하세요. 4. 혈당 측정 습관화. 하루 2회 이상 혈당을 측정하세요. 아침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기록하세요. 갑자기 혈당이 낮아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5. 약 관리는 보호자가 직접. 가능하면 보호자가 직접 약을 챙겨드리세요. 약통에 날짜 표시하고요. 매일 체크하세요. 누군가 몰래 다른 약을 섞을 수 없게요. 노인 약물 학대 의심 신호.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의심해 보세요. 1.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평소 관리 잘하던 분이 갑자기 상태 나빠짐.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 2. 누군가 새로운 약이나 건강식품 권유. 특히 보험금 수령인이 권유하는 경우. 의사 상담 없이 강력히 권유. 3. 약 관리를 특정인이 독점. 가족들이 약 관리에 접근 못하게 함. 약을 숨기거나 정보 공유 안 함. 4. 경제적 어려움 보험금.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 호소. 노인의 생명보험 수령인. 이런 신호 보이면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1.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24시간 상담 가능. 노인 학대 신고 및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 서비스 안내. 노인 돌봄 서비스 연결. 3. 경찰청 112. 긴급 신고. 범죄 신고. 4.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5. 한국소비자원 1372. 불법 건강식품 신고. 피해 구제. 주저하지 마세요.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 부모님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뿐이라는 것. 아버지는 지금 건강하게 사세요. 저와 함께 매일 산책도 하시고요. 약도 잘 드시고요.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가끔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내가 조금만 더 무심했어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를 지켰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당뇨 환자에게 한약이나 건강식품 함부로 주지 마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가족의 건강은 가족이 지켜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픈 경험을 하는 분이요,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요, 주변에 당뇨 환자 계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